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학생들 중에 일반 고등학교 진학 후에 뒤늦게 예체능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교육 비용이 부담돼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학 등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거점 학교를 통해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가 돼서요. 서울시내 191개교 1,800여 명의 학생들이 31개 학교에서 희망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 원하는 진로를 찾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상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진로 진학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자신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기상대와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꿈 설계사시죠? 진로교육 전문가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3월은 새학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은 갑자기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설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꿈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포근하게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진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심리 상담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만화를 보다가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는데, 네. 그 직업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추리해주고 그런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과 제가 잘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제가 이과인데 심리 상담사는 인문계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네, 그렇군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은데 인문계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잘 이뤄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우리 학생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심리 상담사 꿈을 갖기 전에 꿈은 혹시 뭐였나요? 그 전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특별한 꿈은 없었고요. 예. 그럼 남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나 봐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오늘 구체적인 학과를 제시해 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 최은경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과 계열을 지원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과, 문과가 아니고 이과 계열에 이제 지원하게 된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가 일단 사회탐구 쪽에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도 옛날에 가장 열심히 했고 재밌어 했던 과목이 수학이라서 그 이과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시 뒤에 지금 학생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사전 자료를 받아서 우리 학생의 기초 특징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고2 자연계 학생인데 장점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단점으로 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소심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 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잘 성장하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소심함이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면 또 뭐 방어적인 기제냐 이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현재 내신은 주요 교과 평균이 3.8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그거보다 조금 덜 나와서 평균 4.8등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및 직업은 대학으로는 아동심리학이나 심리상담학과, 상담학과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앞서 보신 대로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계열상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은 희망직업은 만화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았다는 심리상담사 또는 비슷한 계열의 그 이과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를 현재 목표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 분석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역시 학생이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가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관성이라는 게 C가 나와서 이것은 약간 의도적으로 현재 자기가 그 사회과학과 의학,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이런 쪽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의학 계열은 물론이고 이제 사회과학 계열과 예술 그리고 공학 계열에도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우선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심리 상담사라는 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향과 이게 잘 맞는 건가요? 네, 그 성향과 잘 맞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리면요. 네. 우리 학생은 그 사회적으로 직업이라는 것이 경제력이 우선되는 직업이 있고 명예가 우선되는 직업이 있고 또는 개인적인 여유 시간 등이 우선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경제력, 명예, 개인적인 여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하라면 가장 뭐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여유 시간. 개인적인 여유 시간. 요 세 가지 네. 중에 개인적인 여유 시간을 지금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이 성향에도 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런 성향 분석들을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인적인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료형이 가장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직업 환경,
정형화된 업무 일정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밌게도 이제 해외형이 높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해외형이라는 것은 약간 좀 재밌게 살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는데 앞에 선호도에서 예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네. 나온 것이 이것과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안정적이면서 재밌게 살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여전히 여기에도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산업선호도 검사를 해보면요. 네. 산업선호도에서는 가장 높은 쪽이 보건의료 분야가 역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순위로 공공산업 분야가 네. 나오고 있고 3순위로 교육 분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일관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네. 이거는 이제 흥미 분야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성과는 상관없이 이쪽 분야에서 현재 관심은 많고 네. 일을 해보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울리는 직업 환경으로는 관료형과 해외형 그리고 보건 의료 쪽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 갖고 있는 심리 상담사나 그쪽이랑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좋은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네. 특징이냐면 타임 배리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현재 본인이 선호하는 것처럼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의학계열에 대한 적합성과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적인 성향으로는 안정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또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바로는 이 학생한테 추천 직업으로는 첫 번째가 약사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사 등 공기업 쪽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들을 추천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3순위로 이과에서 도달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경로가 꼬이긴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그 상담 심리 전문가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뭐 대학원 과정이나 전과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약사야 뭐 잘 알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일단 대학을 진학을 해서 약학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코스로 됐기 때문에 네. 조금 공부는 이제 대학 들어가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는 있지만 우리 학생의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의료계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등 공기업 쪽에서는 여전히 이런 보건의료 관련된 분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맞을 것 같고요. 또 약간 또 전문직이긴 하지만 임상병리사 어떤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 생리적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죠. 이것도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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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이제 크게 뭐 약사, 공기업 관료, 임상병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이런 직업들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추천해 주신 직업을 가지려면은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에 진학할 때 가장 유리한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약사가 만약에 첫 번째 목표면 사실 전공하고는 우리 학부 때 전공은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다 할 수 있으나 네. 약학 대학 시험을 볼 때 요구하는 것들이 의외로 수학적인 걸 굉장히 많이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수학만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네. 선수 과목으로 네, 학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다른 성적 중에서도 수학이 그나마 가장 좋은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리통계 관련된 학과를 우선순위로 두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 또는 간호학과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이든 전과의 방법을 택하든 나중에 꼭 그걸 하고 싶으면 심리학과를 또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은경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을 텐데 먼저 성적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이 학생의 이제 성적을 보았을 때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있는데 이제 이과니까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주요 교과 내신의 평균을 보면 3.8등급인데 반해서
모의고사는 평균 4.8등급이에요. 그래서 네.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그 나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시까지 염두에 둬야 되긴 하지만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시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2학년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이 여러 과목 중에서 주요 과목 중에서 이제 수학이 지금 현재 가장 그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적성고사 전형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비교과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적성고사 전형에서는 그 비교과가 그렇게 이제 비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3년 동안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비교과 예를 들어서 그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면 좀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즐거운 고3,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의 그 생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네. 그 활동에 이제 좀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학생은 1학년 때 또래 동아리 또래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그 상담 심리와 관련된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고려한다면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교내에서 여러 가지 교과 외에 그 다양한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뭐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라든지 또는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네. 그 참여 가능한 그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비교과가 이제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심리 상담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서도 이런 관련 분야의 비교과 활동을 좀 꾸준히 쌓아갈 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은 또 이제 정하지 못했지만 이 학생이 아동심리상담학과나 심리학과, 상담학과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학과들이 개설된 대학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학생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담학과가 보면 이제 그 서울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여대가 아닌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제 삼육대라든지 네, 또 네. 그리스도대라든지 또 단국대 천안 또는 지방대는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네. 있는 면을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그 인문 계열을 지원하지 않고 자연 계열을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조진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관련 계열에 네. 있어서도 한번 좀 그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자연 계열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 진로 탐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보건 계열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병리나 네. 또는 간호라든지 뭐 작업치료라든지 또 그 다양한 그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네. 제 그 희망학과 그 이제 보건 계열과 관련된 그런 개설 대학을 제가 또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간호 같은 경우는 서울부터 그 지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간호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제 그 성적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임상병리나 작업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도 인문계가 더 적합한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한 게 왜 이과 계열을 선택했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그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좀 이 학생의 이제 성적 분포로 보면 수학이나 이제
사탐이 좀 낮은 편이고요. 과탐이 오히려 더 성적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과에 그냥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이제 그나마 네.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서 적성고사 전형까지 지원을 하면은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인문 계열로 가서 또 사탐도 해야 되고 또는 국어하고 영어도 다 마찬가지로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상담 그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인문 계열로까지 네. 그 계열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지, 물론 이 학생이 이제 3학년이 돼서 또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현재 성적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수시 지원하는 그런 전형을 추천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이 되는데 네. 모의고사가 지금 아직 학생들이 고2면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성고사 전형을 보는 대학이 올해 많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따라서 그 적성고사 실시하는 대학을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경대나 한성대고 네. 경기 인천권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기 인천권에는 이제 일지대 성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계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방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적성고사 전형 지원은 대학에. 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학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적성고사 전형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이제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건 2015학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변경은 가능한데 고대 세종이나 금호공대, 한국기술교대, 홍익대 세종인데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세지 않아요. 뭐 1개 3등급, 1개 4등급 또는 2개 해서 7등급이니까 합 7등급이니까 충분히 공부하면 이 학생이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고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계속 그 적성고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적성고사라는 걸 하려면은 무슨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더 좋을지. 네. 최은경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적성고사 하면 진짜 뭐 그 자기의 적성이 맞느냐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학하고 국어가 중점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능의 수학하고 국어보다는 조금 더 좀 쉬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적성고사 전형을 그 실시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보시면 그 유형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국어랑 그리고 수학, 또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수능보다 쉬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감을 잡고 또 대비까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예, 네,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잘 준비하셔서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고2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약사, 공기업 관료, 임상변리사, 병리사,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수리통계학과, 임상병리학과, 심리학과입니다.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가장 시급한 것은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 필요하고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성고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요. 수학뿐 아니라 적성형 국어 공부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로 진학 상담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꿈을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아직까지 꿈을 찾고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네, 2학년 돼서 아직 막막한데 저한테 딱 맞는 진로랑 적성을 알아보고 싶어요. 네, 어느 쪽이 맞을지 오늘 잘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평소 과목 중에 가장 흥미가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네, 가장 흥미 있는 거는 화학이랑 물리, 그러니까 화학하고 물리요? 네. 그 화학하고 물리를 좋아하면 대단히 사실은 이과적인 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과 계열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배우는 과목 중에서는 과학을 가장 좋아하니까 이과에 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 우리 학생이 진로를 잘 잡았는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도 함께 해주실 최은경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최은경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봤잖아요. 네.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네, 그만큼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내신 위주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유형에 적응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네네. 아마 이 학생 보니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아주 큰 장점은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모험심이 있는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험심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부족한 건데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단점으로는 또 모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내신은 주요 교과 평균이 1.4등급으로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요. 모의고사는 1.9등급 정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을 이제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노리고 있고요. 다만 대학은 정했는데 장래희망 학과 및 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미난 분석을 해봤는데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밌게도 예술 계열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 학생이 일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럼 그것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체계에서는 예술 계열이 오히려 이과 계열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봐서 우리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을 보면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동시에 자연과학 그리고 공대, 사회과학대, 법대 굉장히 보면 좀 다양한 분야인데 이런 유형의 학생에게는 어떤 직업이 적성에 제일 잘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일관성도 높으면서 예술 계열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학생한테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데 평소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쪽을 많이 접하고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제가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해서 혼자 기타 치고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실제로 기타를 치고 이런 일들을 좋아한다는 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사실 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과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자공학을 공부해서 또 음악을 흥미로 갖고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직업 환경 선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창업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까 모험심이 높은 게 장점이라고 나온 것처럼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일궈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 나왔고요. 네. 또 학생이다 보니까 여전히 한편으로는 또 안정지향성인 관료형도 그러니까 계속 모순인 거죠.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만 그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화면으로는 직업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1순위로 첨단 기술 전자 쪽 관련된 분야가 높게 나왔고 우리 예체능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2순위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또 여기서도 일관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꽤 자기에 대한 분석은 좀 잘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자기에 대한 성향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꿈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 쪽에 관심이 많고 모험심이 또 많고 이런 다양한 관심이 많은 게 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장점과 적성을 고려해서 어떤 직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이공 계열에 대한 성향이 두드러지고 관련해 공학과 자연과학 계열의 선호도가 크고 또 창업형 직업 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시를 해보면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아주 1순위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 첨단 기술 산업군에 대한 선호가 높고 과학을 선호하고 학업 능력이 높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미난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나중에 문화기술대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기술 전문가로 진출했을 때는 이 학생이 예체능 성향에 대한 그런 현재 음악에 대한 소질과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양쪽을 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직업으로는 이 학생이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있고 뭐 이렇게 진취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IT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차세대 비전을 달성하려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느냐 이것들 대부분 큰 기업들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산업선호도 검사 결과 높은 순위로 첨단 기술 과 경제에 대한 또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3순위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가 나중에 정하면 되는 건데요. 내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문화 관련된 사업만을 좀 보고 싶다. 그럼 자기 영역을 문화 쪽으로 좁혀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 맞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과를 선택해도 늦지 않을 텐데요. 그럼요. 우선 추천해 주신 직업에 종사하려면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물리화학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물리화학은 이게 모든 이과의 공통적인 학부의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전공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성향으로 봤을 때 1순위로 컴퓨터공학과를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는 산업공학과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과의 문과라고 알려진 과긴 한데 좀 다양한 넓은 면을 배우고 소프트웨어도 배우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아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순위로는 우리 화학하고 물리에 대한 선호가 종합적으로 벌어지고 나중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에 유리하려면 화학공학과를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공학 쪽에 대한 선호도도 우리 학생이 높았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를 미리 보셨을 텐데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 학생은 굉장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 평균이 1.4등급으로 꽤 높고요. 네. 또 모의고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1.9등급으로 내신과 모의고사 관리를 다 잘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초가 또 탄탄한 그런 학생으로 보여서 또 수학하고 또 과학이 또 우수해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 또 비교과 활동도 참 역량가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해서 지금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학 동아리에서 이제 과학 동아리 활동을 또 열심히 해서 또 과학부로 또 지역의 문화마당에 이제 참여까지 한 그런 학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실적은 이제 교과 우수상에서 국어하고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도 지금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과 계열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는 수학하고 과학의 교과 우수상을 좀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영어 내신만 좋은 게 아니라 교내에서 보는 토익 시험에서도 상을 수상했고 또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 또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 다 참여를 해서 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도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과학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구과학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열심히 읽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입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학생이 지금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예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는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원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신도 뛰어나고 모의고사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도 뛰어난 그런 이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지원하게 되는 것은 또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지원하는 거에 수시 6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조금 밑에 대학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대하고 고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지만 논술 전형도 있어요. 네. 따라서 요런 최상위권대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학생한테 질문을 해볼 텐데 혹시 논술에 대한 공부는 좀 해보았나요? 네, 아직까지는 논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 지금 고1이니까 네. 고1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과학을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면서 논술 대비까지도 해 나가는 것이 네, 좋을 좀 것 미리미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수시 6장의 카드 가운데 나머지 5장은 논술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실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 대입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최은경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아울러서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상위권대 학생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네. 준비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비교과 활동이 좀 탄탄해야 되니까 전공을 좀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상담도 받으셨지만 학과를 조금 더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거를 좀 빨리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소개서라든지 네. 또는 선생님의 추천서를 네. 받고 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독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학과 탐색을 조금 하셔서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지원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2015학년도 기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2015학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이제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면 지역균형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 일반 전형으로 하는데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아무래도 그 자사고나 과거 학생들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비교과가 탄탄해야 되고요. 네.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3개의 영역 2등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학생 지금 현재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모의고사도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역시 만약에 이제 서울대를 지원한다면 그 자기소개서를 애써 썼는데 서울대 하나만 지원하기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하고 고대도 역시 지원이 이제 가능을 하고 중복 지원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네. 연대하고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화면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추천을 못 받았다면 고려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자연계 학생 2명을 추천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연대나 고려대나 그 전형 방법은 거의 서류 100이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네. 또 그 서류는 그 서울대랑 똑같습니다. 네. 면접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능 최저에 있어서 연대는 조금 고려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그 2개 평균 2등급이니까 그 대신 수학하고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하고 과탐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춘다면 고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학교 활동 우수자 네. 전형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는 이제 수학각이라고 하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하게 이제 지원을 이제 2가지를 만약에 다 했다면 나중에 수능 성적 자신의 수능 성적 결과를 보고 이제 고대가 더 까다로우니까 고대를 못 맞추면 연대에 이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3개를 학생부 종합 전형 썼다면 또 논술을 그렇죠. 논술 전형을 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 논술 전형에 이제 연세대와 이제 고려대 논술 전형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려대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만큼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그 연대는 또 그 모집 인원도 적은데 반해서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4개를 모두 다 잘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과목은 한 과목만, 2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단서가 있는데 수학하고 과탐이 등급합이 4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춘다면 연대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좀 수능 최저 등급은 많이 뽑는 대신에 수능 최저 등급은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대가 오히려 더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경쟁률도 그만큼 또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을 하려면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요. 비교과도 해야 되고 또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 또 논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다 이제 그 2가지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지만 지금 2학년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성적의 어떤 추이를 보고 모의고사나 내신의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 이제 스카이 대학 말고 또 그 밑에 대학도 지원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과 쪽이니까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성적을 더 올리고 싶은데 좀 더 수학과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수학, 과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최은경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과는 수학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고 또 시간 안에 그래야 이제 또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도 가능하고 또 오답 정리는 이제 필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이제 문제를 그냥 풀지 않고 노트에 풀어가게 되면 사실은 금방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계산 실수인지 뭐가 문제가 돼서 틀렸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논술에 대한 대비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제 수학 노트가 별도로 따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과탐 선택 과목, 과탐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서울대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른데 네. 그거는 그 이후에 또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진도를 같이 나가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논술 준비도 좀 잘해서 준비 잘하고 원하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를 희망하고 있지만 진로로 고민이 많은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컨설턴트,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서울대는 수시에서 논술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야 하는데 전공 관련 비교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학과 과학 논술을 준비하고 대학별 논술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찾아서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신 조진표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2015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